오늘은 이거 흥미로운 주제더라고요. 민간 항공 기술하고 군사 기술이 만나는 지점. 특히 eVTOL 분야의 선두주자죠.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방산 분야의 거물 L3 해리스. 이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 이게 그냥 협력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교류 차원을 넘어서요. 미래 항공 모빌리티, 특히 이제 군사작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협력이거든요. 군사작전 패러다임까지요. 네. 조비가 가진 그 혁신적인 전기 수직 이착륙, eVTOL 기술 있잖아요. 네, 조용하고 효율 좋다고 알려진. 그렇죠. 그 기술하고 L3 해리스가 가진 아주 정교한 군사 시스템 통합 능력,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행체 하나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군사 플랫폼을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죠. 새로운 플랫폼 탄생. 그럼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지 오늘 좀 깊게 파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조비 역할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갈까요? 네. 조비는 역시 핵심이 그 eVTOL 항공기 기술이죠. 전기 동력으로 수직 이착륙하고 기존 헬리콥터랑 비교하면 뭐 소음도 훨씬 적고 운영 효율도 높고요. 민간 시장에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이미 미 군군의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 어질리티 프라임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군사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 가능성으로 검증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질리티 프라임. 민간 상용 기술을 군에 빨리 도입하려는 그 프로그램 맞죠? 그럼 조비가 거기서 이미 기체 성능은 어느 정도 입증을 하고 있는 거군요. 안정적으로 비행하는지 이런 건 검증이 되더라도요. 네.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군사작전에 투입되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작전에 쓰려면 뭔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실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군사 장비들, 뭐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L3 해리스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비가 아주 잘 만든 몸체를 제공하면 L3 해리스는 거기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두뇌, 그리고 신경망 같은 걸 심는 역할이군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L3 해리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잖아요. 항공전자 시스템, 또 보안통신, 아주 첨단 센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통합 능력. 이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조비의 그 eVTOL 기체에다가 군용 통신 시스템은 기본이고요. 전술 데이터 링크, 고해상도 감시 정찰 센서, 또 특수 임무 장비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군용 항공전자 시스템까지 이걸 아주 완벽하게 통합하는 겁니다. 와, 그냥 장비 몇 개 다는 수준이 아니네요. 네, 절대 아니죠. 단순 추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기체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군사자산,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술 항공기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과정인 거죠. 전술 항공기로의 변모. 말씀하신 대로 L3 해리스가 애질리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받아서 이걸 진짜 군사 시스템으로 만드는 핵심 기술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통해서 조비의 eVTOL은 단순히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나르는 수송수단을 넘어서는 거죠. 다양한 군사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하려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협력 같은데. 그럼 실제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일정은 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이 결합이 언제쯤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계획상으로는요. 일단 2025년 가을, 올해 가을이죠. 그때 첫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 벌써요? 네. 근데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비행 잘하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L3 해리스가 통합한 그 군사 시스템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 작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아가는지,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전송 속도는 제대로 나오는지, 센서 정보는 정확한지, 임무 시스템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될 겁니다. 2025년 가을 시험 비행 후에는 그럼 더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가겠군요. 네, 그렇죠. 2026년에는요. 실제 전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실전 데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미 공군뿐만 아니라 해병대나 육군 관계자들도 직접 참여해서 평가를 할 거예요.
이 새로운 플랫폼이 전술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운영하기에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와, 미군 전체가 주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데모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게 결국 미군과의 정식 계약, 그리고 대량 도입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조비의 그 빠르고 효율적인 플랫폼, 거기에 L3Harris의 정교한 군사 시스템 통합 능력, 이 둘의 시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거군요. 기대되는데요. 이 군용 EVT 활용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고 있나요? 처음에는 아마도 병력이나 물자 수송 같은 그런 기동 지원 역할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잠재력은 훨씬 큽니다. L3LS의 시스템 통합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뭐 정찰이나 감시 임무는 기본이고요. 통신 중계기 역할, 전자전 지원, 또 긴급 의료 후송 같은 역할도 가능하죠. 심지어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상태에서 지휘 통제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야, 정말 다목적이네요. 단순히 수송기가 아니군요. 이게 미국 내 수요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수출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자료 보니까 재난구조나 국경감시 같은 약간 준군사적인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 뭐 예를 들어 일본이나 호주, 나토 회원국들도 이런 혁신적인 플랫폼에는 당연히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재난 현장 구조 활동이라든지 국경 순찰, 대테러 작전, 긴급 의료 서비스 같은 공공 안전 분야에서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경찰, 소방 뭐 이런 기관들이 같이 쓰는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공동 운용 모델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조비와 L3 해리스의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군용 EVTOL의 실전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미군과의 계약을 따내는 게 목표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전 세계 국방 시장 그리고 항공 모빌리티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미래 전장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견에서 시작된 혁신이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과 L3 해리스의 협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 혁신적인 EVTOL 기술, 이게 단순히 군사적인 활용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긴급 구조 시스템이나 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민간에서 시작된 기술이 공공의 안전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